1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문제는 지금 이 after부터 inspection까지가 키 단어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가 조사 후에 무엇이 발행될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게 사실 뭐 지문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얘가 뭐 크다란 뭐 이렇게 어떤 논란을 가져오는 문제는 아니었었죠. 여기서 147번, 여기서 148번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인스펙션이 두 번이 있어요. Initial inspection이 한 번 있고 Further testing이 한 번 있는데 Additional inspection이었으니까 초기에 있었던 inspection 말고 이 Further testing 부분을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조사는 그 오일 압력, 유압이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선에 어떤 loose, 손실된 부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further testing, 추가 테스팅이 수행이 될 거고 그리고 견적서가 주어질 거다. 그렇죠? 그 이슈가 detected, 감지되면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슈가 발견이 되면 견적서가 주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으로 선택을 그렇죠. 2번 하시면 되겠죠. 연결해서 48번 문제 갈게요. 얘가 누구니 했는데 얘는 뭐 커스터머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얘고요. 148번 여기 있을 건데 자 지금 이 노트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청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폴이 수행할 것을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해라 라는 명령문이었고요.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두 부정사가 무엇을 요청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의미적 주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s가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때문에 뜻이에요. 여기서 as는 접속사일 때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대로 뭐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선 때문에 걔가 이전의 수리를 그렇죠. 그 자동차의 이전 수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얘한테 요청해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전에도 여기에 왔었구나 이 고객은 그러니까 옛날에 얘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지금 수리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C번이 됐어야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전에도 사용했던 적이 있다 할 거고요. 데이빗은 여러분 그 이메일로 연락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 연락 수단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49번 문제 갈게요. 49번은 지금 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지금 채팅 메시지니까 이 사람이 이 와구드 플라자에 이제 왜 갔을 것 같니? 라고 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좀 봐주셨어야 얘가 거기 왜 갔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가 여기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쵸? 그런데 그 뒤쪽으로 couldn't be better.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 굉장히 기쁘다. 우리 그 회사가 결정하게 돼서, 그쵸?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을, 부스를 어디에서? 이번 커리어 박람회에서 부스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라구드 플라자에 왜 갔는지가 안 나왔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갔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knew it was the right choice. 그게 좋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고, 많은 qualified candidate가 있었을 거다. 그쵸? 거기에 많은 아주 능력 있는 후보자들 있지, 맞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얘가 왜 갔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얘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보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몇 줄 안 되니까 같이 눈으로 읽으셨겠지만, 답이 나오는 단서는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있다. 기억을 해주실 거고,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레주메를 봤대요. 이제까지 아주 인상 깊은 레주메 몇 개 봤어.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적합한 근로자들, 고용할 적합한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찾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고용한 사람을 찾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왜 갔냐? 그렇죠.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간 거겠죠. 자, 150번 문제 넘어갈게요. 화자의 의도 문제인데 지금 11시 3분에 이렇게 왜 말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럼 11시 3분에 가셔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앞에 문장을 좀 읽어줘야 이렇게 왜 말했는지가 나오겠죠. 갔더니 너 전단지 그쵸? 주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쵸? 부스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브로셔 같은 전단지 주고 있어. 했더니,
하면서 사실 내가 채원을 보냈대요. 뭐 하라고? 더 많이 프린트해오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방문객한테 전단지 주고 있어? 내가 채원한테 더 많이 프린트해오라고 보냈어 라는 건 이미 전단지 다 줬고 소진됐다는 소리야. 지금 그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으로 뭘 선택하실 거냐? 그렇죠. 데이빗의 무트에 많은 방문객들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51번 가볼게요. 51번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레터에 대해서 맞는 걸 골라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뉴스레터가 글의 종류가 될 수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글의 종류였으면 예를 들면 여기 언급된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지문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글의 종류가 뭐냐면 메모예요.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키단어가 되는 거예요. 메모 글에 뉴스레터라는 언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주변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첫 번째 문제 1달러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좀 읽어볼게요. 다음 달부터 스타팅은 언제부터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중단할 건데 뭘 중단할 거냐면 프린트하는 뉴스레터 소식지를 그러니까 인쇄하는 소식지를 중단할 거래요. 그리고 대신에 뭘 보내줄 거냐? send it out, send out 보내겠죠. 뭐를요? 이메일로 보낼 거래요. 그렇죠? 자, 이것은 도와줄 건데 컷할 수 있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뉴스레터에 대해서 맞는 거를 골라라 했는데 사실은 뭐 이 밑으로 조금 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도 뭐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두 문제고 얘는 거의 뭐 아무 말도 없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 여기서 151, 여기서 15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답을 고르러 가서 보시고 답이 없으면 더 읽어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만 읽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문장을 두 번 읽거나 세 번 읽는 여러 번 읽는 일이 없어져요. 그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 자, 151번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렇죠. 얘가 디지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그렇죠? 온라인상 이메일로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나올 만한 그 부분까지 보고 끊어 읽고 답을 고르는 이유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시면 무의식 중에 읽었던 걸 또 읽게 되세요.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실 시간이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들 여러분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맞는 걸 틀린 걸 골라라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지문들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장도 되게 짧고 단락도 되게 간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1번 문제 여기 나올 거면 그냥 이 단락을 패러프레이징한 표현 고르는 문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석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 그냥 골라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풀이법 여러분 그 적용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152번 2번 가볼게요. 자, 152번은 지금 이 뉴스레터에 그 어떤 정보가 포함됐냐라고 물었는데 두 번째 단락 2단락 가야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은 여기 2단락이 어떤 부분에 있을지 몰랐으니까 2단락을 전체를 다 읽으셨을 건데 저는 답이 나오는 부분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컨테인 포함할 것이다. 여기서 이시 받아오는 건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너네들의 90% 그러니까 고객의 90%가 이 뉴스레터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가 포함을 할 건데 뭘 포함을 할 거냐? 똑같은 목록을 포함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한 신규 그 멤버들 소개하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뭐도 있어요. 현재 혹은 앞으로 있을 이벤트나 프로그램.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멤버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앞으로 있을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답으로 ongoing schedule이 들어가면 되겠죠. upcoming member까지만 나왔으면 좋은데 birthday가 있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생일이 언급돼 있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 등록을 위한 뭐 어떤 지시사항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겠고요. 전혀 지금 언급이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 헤드 코디네이터에 관한 정보예요. 뭐 얘 연락처라든지 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건데 여전히 아니겠죠. 답은 B번. 자, 53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이 for whom이 이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하실 때는. 그래서 이 instruction이 그 다음에 be intended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의도가 됐냐,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됐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가셔서 이게 주제죠.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물었으니까 첫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볼게요. 1번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나오니까요. 자, 가시면 each party. 여기서 파티는 여러분 정당도 파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단체가 파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방문하는 그 단체들을 파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파티 행사 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그룹들이라는 소리예요. 그 그룹들에게 issued, 그렇죠? 발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까지 발행이 될 거고요. 방 하나당 체크인 할 때, 그렇죠? 체크인 시에 발행이 될 거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문장을 잠깐 보실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문법 수업에서 제가 가정법 뭐 이런 거 도치 이런 거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지만 if가 빠지고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켜요. if가 있었는데 그 if를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어떤 표식으로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두에 사실 조동사가 나오는 것은 의문문이에요. Can you? 그렇죠? 뭐 should you? 뭐 could you? 하는 거 다 의문문이죠. 근데 RC 이런 지문에는 의문문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뭐 question mark가 없으니까 이때 이 should는 if가 있었고 if가 생략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뭐 라면이라고 should를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if가 있다가 도치가 된 거니까 should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if로 해석을 하자. 자, 그래서 이 키 카드 중에 어떤 것도 should be reported 보고가 될 거예요. lost 잃어버렸거나 훔침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다고 보고가 된다면, 그렇죠? It is your duty. 그게 너의 업무예요. 뭐 하는 게 go through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과정들을 front desk에서 조사하는 것이 너의 업무다라고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것만 읽고 이제 1단락만 읽을 거니까 주제는 답을 고르실 건데 여기에 여러분이 호텔 게스트를 되게 많이 고르세요. 근데 호텔 게스트가는 뭐 키카드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호텔 게스트를 고르시는데 일단은 얘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그 단서는 이 앞쪽에 뭐가 있으면 너의 듀티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의 업무다라고 나왔는데 뭐 호텔에서 게스트한테 업무를 지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그 보기를 쭉 보시고 호텔 게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카드키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게 그런 카드키를 잃어버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게스트뿐만 아니라 프런트 데스크 직원도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나 D 중에 뭔가를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확실한 단서는 어디에 있냐면 뒤쪽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시스템에서 컨펌할 수 있대요. 어차피 이거 154번 풀려면 1번 읽어야 되니까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조사해라. 그 다음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그쵸? 그들의 신분증이 또한 러스트 분실됐다면 자, look up 그쵸?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이름, 그 다음에 룸 넘버. 그쵸?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이름이나 룸 넘버를 보래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뭐가 나왔냐면 사용을 할 건데 스캔드한 스캐닝을 뜬 그쵸? 카피본 그들의 그 신분증의 카피본을 사용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있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피를 또는 그걸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고객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네임 물어보고 룸 넘버 같은 거 물어볼 거고 그쵸?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거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네 시스템 안에 넣어놨던 카피 스캔된 아이디
신분증도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얘기야. 그것도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시스템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공지하는 애와 이 공지를 받는 애가 위로 엮이는 우리의 그룹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호텔 게스트는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쪽가 될 수가 없겠죠.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프론트 데스크 엠플로이가 됐어야겠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제 어떻게 응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지침 사항을 주는 거예요. 154번 가실 건데 154번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요게 키 단어죠. 그렇죠. 글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아까 읽어줬던 부분의 컴퓨터 our system 요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될 거고요. 이 목적은 뭐였냐면 그렇죠. 그 직원들의 어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였으니까 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C번이 됐어야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그 밑에 뭐 immediately 이하부터는 사실 독해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2번 이하부터는 독해를 하지 마셨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답 고르고 빠르게 넘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 65번이 속해 있는 65번 혹은 67번으로 끝날 때도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지문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나오는 위치를 찾아서 문제를 빠르게 읽고 답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뒤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실수 없이 약간 그 시간 부족 없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 오실 수 있거든요. 55번 갈게요. 얘에 대해서 맞는 거라고 물었는데, 얘가 누구냐면 글을 보낸 사람이야, 쓴 사람.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은 글 전체에 있어서 내가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글을 보내니, 글을 쓴 이에 대해서 맞는 걸 물어보면 I나 my 같은 표현에 주목을 하실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니까 아마 첫 단락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I 같은 표현을 좀 보자고요. 뭐 we 같은 표현도 나쁘지 않겠고요. 자, 갔더니 지금 이 아침에 이제 소식을 듣게 돼서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소식이냐면 그렇죠. 내가 receive 받았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사업 허가권을 받았대. 허가증이 나왔대요. 뭐에 대한 우리 레스토랑에 대한 그렇죠. 시청으로부터 이걸 받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 다 읽으셨을 텐데 사실 답은 여기서 나왔죠. 뭐 여전히 이제 업무가 많고 그렇죠. 뭐 이 monthly goal 같은 것을 설정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독해는 다 하셨겠지만 답은 아까 밑줄 그은 부분에서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냐? 얘가 그렇죠. 오픈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렇죠. 라이센스 받았다고 했으니까 데이빗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전문적인 사업 조언을 찾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그 사람과의 커넥션을 갖고 있다도 아니겠고 그 다음에 C번은 뭐 유니크한 옵션이 또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지금 언급이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156번 갈게요. 줄라이가 키 단어고요. 7월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 7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줄라이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구매하고 그 다음에 arrange 배열에 배치할 거예요. 의자와 테이블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답을 골라주시면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 공고도 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렇죠. 퍼니싱이 가구 배치하는 거예요. 공간에 가구를 배치하겠다. B가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50 5번, 6번 지문도 읽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거 하나 읽어주시고 이거 7월 거만 읽어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빠르게 가시는 거. 자, 157번 갈게요. 157번 요청사항 문제거든요. ask. 요청사항 문제는 결론에 있을 거고 please란 표현과 함께 요청을 할 거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요 부분 가서 보죠. 자, please get back. 그렇죠. 나한테 돌려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as soon as you can 이란 소리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나한테 다시 회신해 달라. 뭐 하기 위해서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whether our
사이트, 우리 사이트가 런치할 수 있는지, next month에, 혹은 그럴 수 없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사이트 런칭할 수 있는지 아닌지, 되도록이면 빨리 나한테 알려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패러프레이징한 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걔가 이 스케줄이 can be met,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시켜줄 거니까 뭐 스케줄이 그 맞춰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가 들어갔어야 되겠고요. 이것만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봐주셨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얘가 실현 가능하고 가능성 있는 그렇죠?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스케줄인지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가능한지 알려줘라고 했으니까 C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오버차지도 돈을 많이 냈다는 거,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피드백, 그렇죠. 뭐 시스템에 접속하는 패스워드 이런 얘기는 다 없었어요. 이게 지금 뭐 너무 뜬금없는 표현들이 보기에 다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선택을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58번 갈게요. 58번은 지금 이 데이튼 판 쉘터에 의해서 에 의한 서비스로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하는 서비스가 아닌 게 뭐냐라고 물었죠. 이 어댑트는 이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이 쉘터라는 건 뭐예요? 신처 내지는 보호소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유기견 같은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뭘 전념하고 있냐면 improving, 그렇죠? 향상시키는 거.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복지를 그렇죠?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전념하고 있대요. 우리 지역 사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팀을 갖고 있어요. 어떤 팀이 있냐면 이 베러리베리언이 무슨 뜻이냐면 수의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사의 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의 수의사들과는 한 팀으로 구성된 수의사들이 있고 이 수의사들이 provide 제공할 거예요. treatment 그렇죠. 치료를 그러니까 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의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물들에게 치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우리가 응답을 한대요. 그렇죠? 뭐 이 전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tray animal이라는 게 뭐냐면 stray가 길을 잃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그 동물들, 보고된 길 잃은 동물들의 전화에 대답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내줄 건데 우리 그 스태프 멤버들을 보내줄 거예요. 스태프 중에 한 명을 retrive는 무슨 뜻이냐면 구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조할 수 있는 그쵸? 직원들을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서 칼라는 우리 이런 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의 뜻도 있고 동물한테는 뭐 옷을 입히지 않으니까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를 하고 있는 동물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목걸이를 발견을 하거나 태그를 발견을 하면 우리가 너티스 공지를 부착을 해요, 그렇죠? 뭐 할 수 있게 힘쓰는 너티스이냐면 펫이 그들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게, 그렇죠? 리유닛, 그러니까 유닛을 다시 그렇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외할 수 있는 있게 힘쓰는 그 어떤 벽보를 부착을 한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얘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봐주실 건데 그 펫 오너를 설치하는 것도 하죠. 그렇죠? 이런 태그 같은 거 보면 벽보 붙인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펫 서플라이즈니까 애완용품이에요. 애완용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자, 길을 잃은 동물들을 픽업한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 있었죠. 팀을 구성해서 수의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언급되지 않은 거 B번 선택하셨어야 되죠. 여러분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저는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제 10살이 훌쩍 넘었고요. 한 1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10살이 넘으면서부터 제가 나이를 세지 않았어요. 제 나이도 잘 헷갈려가지고. 근데 고양이 나이를 세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알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양이 수명이 뭐 사람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 고양이가 됐어요. 나이 든 노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점점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나이를 아직 안 셌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 건강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나이는 많지만 아기 같고 고양이 종은 러시안 블루예요. 그 회색 고양이 있죠? 근데 되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고양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뱃살이 이렇게 있어요. 뱃살이 되게 밑에까지 쳐져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둘도 없는 고양이에요. 자, 아무튼 이 지문을 보니까 갑자기 저희 고양이가 생각나서. 자, 59번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59번은 그래서 이 새로운 그독 오너가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이 그 다음에 require 요구를 받았어. to do what 뭘 하라고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아까 158번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159번은 이제 요 밑으로 가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ose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양하고 싶은 그렇죠? 동물을 입양하길 원하는 사람들 이 보호소에서 입양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must prove 입증해야 된대요. 증명해 보일 건데 they can provide 걔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러빙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동물들한테. 그렇죠?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입양을 하는 과정의 일부로 그쵸? 너가 뭘 또 해야 되냐면 등록해야 돼요. 그쵸? 4개의 수업을. 여기서 obedience는 obey의 명사 형태인데 복종 훈련 수업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뭐 이런 길들이는 수업을 4세션 정도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클래스가 어떤 거냐면 to be taken together with you and your dog. 너의 개와 함께 참석을 하는 수업. 그렇죠? 이거 수업 이수해야지 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입양을 하는데 B는 뭐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그냥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입양을 할 때 필요한 B가 있는데 그렇죠? 펫을 입양할 때 그게 175달러. 그렇죠? 그 강아지는 그다음에 고양이는 110. 고양이 왜 더 싸죠? 왜 차별하지? 고양이는 왜 쌀까요? 고양이는 키울 때 약간 개보다 조금 더 그 부대 비용이 좀 들어요. 뭐 모래도 맨날 갈아줘야 되고 뭐 이런 건가? 스크래쳐 사줘야 되고. 여하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hat 이하를 알고 있는데 that 이하라고 이 B가 좀 높다고 알고 있대요. 높은 듯하다는 걸 알고 있대요. 자 여기 가지고 우리 가서 고를게요. 그게 끝이니까. 자 가서 보시면 이쪽 오너들이 뭘 해야 되냐? 그렇죠. 트레이닝 클래스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개를 위한 목걸이 구매하라는 얘기 없었고요. 위에서 목걸이 차고 있는 개가 있으면 뭐 주인 찾아준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 개를 입양할 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걔네가 그 아무것도 키우는 애완동물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죠. 뭐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 허가증을 등록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 얘기도 없었고요. 자, 160번 문제 문장 넣기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 문장 넣기 문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 문장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범위 축소하시고 이런 지시어 연결어 시제 지연시 가지고 디테일 잡아주세요 했는데 얘는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문이 너무 짧고 쉬워가지고 자 그러나 이런 연결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도와줄 건데 그쵸? 뭘 도와줄 거냐면 운영하는 것을 그쵸? 러닝 그러니까 우리의 운영을 러닝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운영이 잘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내가 받는 건 뭐겠어요? 운영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159번 뒤쪽으로 읽었던 이 얘네들을 입양하는데 B가 필요한데 이게 다소 비싸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비싸다에 이제 상반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운영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데이빗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61번 문제 가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아티클의 목적을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을 읽어주실 건데 그 서론 부분에 가서 보시면 몇 달간의 협상 후에 following은 뭐뭐 후에죠. beginning과 starting은 언제부터고 협상 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리야.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리죠. 이 회사와 이 회사의 헤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 위한 합의였냐면 생산을 그렇죠.
이거는 반도체라는 소리야. 반도체 제조 시설. 그린밸리에 있는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을 유지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봐주실 건데 새롭게 형성된 그러니까 회사인 그쵸? 회사는 뭐로 알려질 거냐면 이렇게 알려질 거래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초반부에 회사 이름 두 개가 나오고 지금 같은 이런 뭐 합의,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대놓고 얘기하면 acquire, 이거는 이제 합병, 인수 합병의 뜻이고 merge 이러면 acquire 인수, 그렇죠? merge 합병 이런 acquire, merge 그 다음에 회사 이름 두 개 이런 거 나오면 이 합병에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이 흔하게 나오는 지문 유형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실 거고 그러면 꼭 뒤쪽으로 이 회사랑 이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나오는 회사 이름은 이렇게 회사 이름 두 개 합친 거로 꼭 나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룰이거든요. 현기차 같이 현대기아차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앞에 회사 하나 A 회사에 대한 설명만 계속 있어요. 그럼 이러면 합병 아니에요. 그때 오답으로 또 내는 보기가 뭐냐면 합병이란 얘기가 나와요. 합병이 나올 거면 이렇게 회사 이름 두 개가 나와야 되고 회사 이름 두 개가 나오면 합병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봐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회사 이름 합쳐놓은 거 있으면 100% 합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봐주실 건데 가서 보시면 이 산업의 regulation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그 팩토리 오프닝도 아니죠. 공장을 새로 열었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이 합병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데이빗은 새로운 임원의 소개예요. 그렇죠? 자, 62번 갈게요. 62번은 얘가 키단어예요. 사람 이름인데 기사글은 글쓴이와 받는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기사 안에 이 사람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얘가 누군지 설명하거든요. 기사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니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가서 보시면 우리 찾았죠. 그렇죠? 패턴 찾았고 걔가 시티 플래너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에 소속된 그 기획자이니까 뭘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데이비 골랐어야죠. 이건 3초짜리 문제. 자, 그 다음에 63번 가실 건데 63번은 이 그린밸리의 베네핏 혜택으로 뭐가 언급이 됐냐, 어떤 혜택이 언급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이게 지문이 되게 길죠. 앞에 있었던 지문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문제는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특히 기사글은 더더욱 순서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61번 문제 1단락에서 답 나왔었고 162번 문제 2단락에서 나왔죠? 163번 문제 어디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단락은 별말이 없으니까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읽어주실 거고요. 특히 기사글은 정말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기사글은. 그리고 또 하나 기사글은 인터뷰의 정답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터뷰 위주로 읽어주시는데 우리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그린밸리의 그 장점이 뭐냐 했으니까 이제 요런 주변 가서 읽으면 되죠. 한 가지 attractive, 매력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린밸리에서 사업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핏이 뭐냐에 대한 딱 답이죠. 여기서 사업을 하는 매력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다? is that 이하다. 이 인력들이 그렇죠? 능숙하다. 맞아요. 어려운 종류의 일들에도 업무들에도 인력들이 능숙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re's a pool of expert예요. 라는 그 expert의 pool이 있다라는 거는 이 pool이라는 건 수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work with 일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라기보다 training beginners 초짜들을 트레이닝 해야만 그러니까 훈련시켜야 하는 것보다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니까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답을 고르실 거니까 그렇죠. highly skilled한 직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가 답이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167번 앞쪽으로 있는 기사글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161번, 163번도 기사글이긴 했고, 뭐, 읽어야 될 게 문장이 조금 앞에 지문에 비해서 길어지긴 했지만, 사실 답 나오는 곳은 너무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61번 풀기 위해서 1단락 정도 읽어줬으면 되고, 162번은 아예 3초짜리 문제 2단락은 읽을 필요가 없었고, 163번도 인터뷰 부분만 잠깐 읽어줬으면 되는 거니까, 이 골라 읽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끌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골라 읽는 문제는 골라 읽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꼭 적용시켜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62번 문제에서 여러분 3초 안에 문제를 고르시고 163번을 고를 때 2번 단락을 다 읽지 않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유두리가 있어야 돼요. 3단락으로. 왜냐? 2단락에서 문제가 2, 3번이 다 나오면 3단락, 4단락에서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출제자는. 골고루 읽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자, 64번 문제 갈게요. 이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채팅 마사지니까 이 얘가 쓴 그 주변을 가서 보려고 봤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애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3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쿠보가 언급된 부분을 가서 보실 건데 첫 번째 바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캐린 그다음에 마크라고 부르면서 너 그 나이스한 레스토랑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 우리 사무실 근처에. 그다음에 자기가 얘를 데리고 그렇죠? 나가야 된대요. 뭐 하러? 디너 먹으러 다음 주에.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니까 make impression 인상을 주다겠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동의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대접을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는 누구겠어요?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고객이겠죠. 아직은 계약이 성사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밥 먹여가지고, 그렇죠? 좋은 거 먹여가지고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고르셨어야 돼요? B를 고르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꾸 고르시는데 얘랑 같이, 그러니까 얘와 함께 with, do business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니까 얘는 철저하게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그래서 potential이라는 건 잠재 고객이라는 소리고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이겠죠? 65번 문제 갈게요. 65번은 이제 얘에 대해서 맞는 거니까 얘는 글을 주고받은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쓴 글 위주로 가서 봐주실 건데 아까 지금 이 쿠보에 대한 얘기가 10시 3분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쓴 글이 3분 거 있고 6분 거 있으니까 그거 주변으로 갈게요. 우리 3분 건 다 읽었으니까, 그 뒤쪽으로 이제 6분 거, 읽으러 갈 건데, 뭐 별로 없으니까.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앨리슨이, 그쵸? 쿠보를 호스팅하는 게, 그러니까 하는 담당자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지금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자꾸 그 딴지 거는 애거든요. 이게 약간 말을 좀 사회적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어요. 앨리슨이 그거 담당자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그거 왜 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스토랑 소개해달라니까 앨리슨 담당자 아니었어? 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걔가 처음에는 선별이 됐었는데 근데 걔가 decide, 그녀가 결정을 했대요. 걔가 confident enough야.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죠? was not confident enough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충분히 없다고. 그렇죠? 뭐에? Japanese language 스킬에. 그래서 일본어 스킬이 별로, 일본어가 별로 그렇게 능통치 못해서 매니저가 want to make sure there were no problem.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없기를 이제 원한대요. 그렇죠? 확실히 문제가 없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걔가 나한테 대신 이 일을 배정을 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 일본어 잘해가지고 내가 가져왔어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문제가 지문이 지금 이 지문 하나에 네 개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앨리사가가 하는 말들이 또 8분에도 있고 뭐 13분에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8분과 13분까지 넘어가기에는 66번, 67번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순서대로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읽어주고 가서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답이 나왔죠. 일본어를 잘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토스 받았다라는 얘기죠. 66번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서는 지금 66번 문제가 구분에 있는 말이 맞나 틀리나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5번 문제는 그 구분보다 앞쪽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 거 좀 봐주시고요. 66번은 it was recently sold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부분 거. 그럼 가서 볼 건데 이 말이 뭔지 알려면 요 앞에 맥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8번 문장을 좀 읽어주실 건데 자기가 듣기로는 그쵸? 그 명성이 그쵸? 좋대요. 뭐에 대한 명성이 엑설런트한 푸드와 서비스로 명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앞에서 그 옥스포드 레스토랑 어떠냐고 물어봐요. 자기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애가 듣기로는 그 되게 좋대. 뭐 이런 얘기가 자기가 좋다고 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또 딴소리 하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 되게 나 거기 진짜 많이 가봤어. 잘난 척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만 이렇게 복해하나요? 그랬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방문을 못했대요. 최근에 그거 솔드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뒤쪽으로 마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건 몰랐어. 그럴 경우에는 너 다시 한번 그쵸? 얘한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리뷰 같은 거 읽고 find out 뭐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레스토랑 팔리지 않았어? 나 최근에 못 가봤는데 걔 팔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럼 딴 데 알아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답을 고르실 거니까 그렇죠. 걔가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unsure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B번을 선택을 하시는데 B번은 이 회사가 경쟁사를 그렇죠.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레스토랑이 다른 레스토랑을 먹었을 때 쓰는 얘기죠. 인수합병하는 거. 그래서 B번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다음 67번 문제 갈 건데 그래서 이 폴락과 탐바한테 탐바가 플랜 투 도 뭘 할 계획이니?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뒤쪽으로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니까 그 뒤로 가서 보시면 자기 그럴 경우에 너 더 많이 보는 게 좋겠어 하면서 if I find another restaurant 내가 다른 레스토랑 찾게 되면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랬더니 얘도 나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anything interesting 뭐 더 흥미로운 것들이 생기면 말해줄게 라는 얘기 있고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될 거냐? 그렇죠. 레스토랑 찾으면 알려줄게. 레스토랑 흥미로운 거 갈 만한 레스토랑 뭐가 있는지 찾아볼게 하는 거였으니까 리서치를 수행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답을 선택을 하셨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레스토랑 찾아볼게라는 말의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못 고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땐 안 되는 거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연기하겠다는 얘기 없었고 같이 여기 레스토랑에 방문해 보자는 얘기도 없었고 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CCD가 절대 답이 아니니까 A가 답이겠죠. 그래서 조사해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68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68번은 지금 얘가 너 테스트 왜 보냈어? 라고 물었으니까 글을 쓴 주제죠. 그래서 주제 문제는 서론 가서 보시는 거. 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면 이 공지는 그렇죠. 너네 모두에게 그다음에 업투 스피드가 어떤 속도를 갖추는 거 혹은 수준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갖춘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어떤 일정 수준을 보이는 이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너네 모두가 이 회사에 그다음 에코 프렌들리한 계획,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계획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의 친환경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우리 그 이사회가 allocate가 할당하던데 reallocate니까 재배치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부의 자금을 예산을 늘리는 거에 재배치했대요. 뭐를 위한 예산이냐면 친환경 계획에 대한 예산.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갖지 않더라도 사실 여기만 읽고도 알 수 있는데 너가 친환경 계획에 대한 그렇죠? 그 정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공지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직원들에게 어떤 정책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B가 답이고요. 이거를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까지 조금 더 읽어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거의 그 과반수의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 과반수의 직원들이 뭘 참여하냐면 그 라이드 쉐어 프로그램을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뭐 카풀 같은 거 있죠. 자동차 같이 나눠 타는 거. 이거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please note that 이런 게 또 주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at 이하를 확실히 알아줄 숙지할 건데 separate bin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쓰레기통이 있을 거다. 리사이클링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두 가지죠. 하나는 카풀하는 거, 자동차 쉐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사이클링 하는 거에 대한 친환경적인 계획 두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친환경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게 맞겠고요. B가 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그 예산에 대한 제한을 아웃라인 명시하는 건데 뭐 예산 여기까지만 써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확대했다는 얘기 있다고 이거 고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C번을 여러분이 자꾸 고르세요.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라이드 쉐어가 나와가지고 C를 선택을 하시는데 라이드 쉐어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리사이클링 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라이드 쉐어로 편협하게 주제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C번은 라이드 쉐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C가 답이 될 수 없는 게 C번은 무슨 뜻이냐면 카풀을 할 동료를 찾기 위해서예요. 얘가 주제가 될 거면 글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야 되냐? 나 카풀하기 원해. 그렇죠? 그래서 카풀할 사람 찾고 싶은데 뭐 내가 여기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에 출발하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 연락 줘. 이런 말이 있어야 동료를 찾기 위해서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풀할 동료를 찾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카풀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 그렇죠? 혹은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풀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 정책에 대한 거. B가 답이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빗은 직원들에게 그 베네핏 패키지, 보험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뭐 이건 전혀 없었고요. 자, 69번 문제 가서 볼게요. 69번은 뭐가 언급이 됐냐? 그 다음에 방법으로 save money 하는 방법으로 뭐가 언급이 됐냐라고 물었어요. 지금 68번 문제가 앞에 첫 번째 줄에서 나왔으니까 69번 문제는 그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맥락을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정도 읽고 68번을 골랐으니까 뭐 해석은 다 하셨겠죠.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있는 곳만 좀 가서 보실 건데 지금 우리가 너가 그쵸? 커넥트 하도록 도와줄 거야. 코워커들과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너 근처에 사는 그 동료들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couple with each other 서로 카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넥트 하는 거 도와줄 거야 하면서 not only 그쵸? it good for environment. 환경에 좋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not의 부정어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it is good 이었어요. 그렇죠?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will not의 부정이 onto죠. 너는 will not have to spend야.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스를 더 이상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카풀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여기서 석유 같은 거, 석유 이상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석유죠, 뭐. 그쵸? 그 주유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유를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이브 머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머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워커들과 함께 카풀해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70번 가실 건데 얘는 키 단어가 뭐냐면 블루빈이에요. 얼마나 자주 블루빈이 emptied, 이렇게 비워지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주란 어떤 시점이 나왔으니까 시점에 대한 표현이 있는 부분을 가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빈을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죠. 화이트 빈, 그쵸, 블루 빈, 뭐 이렇게 레드 빈 이런 게 있으니까 블루 빈 주변만 읽어줄게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파란색 그 쓰레기통으로 가야 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데일리하게 emptied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empty가 되는 거죠.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once a day.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이란 소리예요. twice a day 이러면 하루에 두 번이고요.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인 거죠. 답은 B번. 171번 넘어가서 볼게요. 171번은 지금 그죠? 아이템이 아닌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오피스에서 리사이클 되는 아이템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러 좀 가실 건데 사실은 뭐 앞에서 이런 거 확인해도 돼요. 뭐 푸드 웨이스트는 음식물 쓰레기는 화이트 빈에 갈 거니까 이것도 리사이클 하는 거고 플라스틱 한다 그랬고 글라스는 뭐 레드 빈에 간다 그랬으니까 글라스도 하는 거고 페이퍼는
페이퍼, 뭐 카드보드 이런 걸 포함하는 페이퍼는 그린빈에 간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리사이클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 앞에 읽을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70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71번 문제는 요 뒤쪽에서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이 보셨으면 이 뒤에 안 하는 그건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읽었어도 답을 사실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의 직원들이 요청했는데 쓰레기통을 뭘 위한? 메탈을 위한, 그렇죠? 틴 같은, 그러니까 깡통 같은 메탈을 위한 그 쓰레기통을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have such small amount of that, 그렇죠? In our office. 우리 오피스에 이런 틴 같은 깡통은 굉장히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빈을 만드는 거, 설치하는 거, 그 틴을 위한 빈을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깡통을 수거하는 쓰레기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됐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항들 위쪽으로 다 언급됐던 얘기긴 한데 거기까지 보지 않았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읽어도 답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골라 읽을 수 있을 만큼 골라 읽어야 된다. 자, 72번 넘어가 볼게요. 72번 아티클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이건 이제 약간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아티클의 목적이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잘 해석해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그 무빙 팔레트에서 팔레트는 화물 운반대 같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 판에다가 놓고 그 판 들어 올리잖아요. 그 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 팔레트 인데 얘가 그 로드드 베드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물품들을 실은 팔레트가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그 창고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정말로 그 주제 부분이었죠.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ools요. 몇 개의 다른 툴들이 있어. 그렇죠? Can be used when doing so. 그렇게 운반을 할 때, 그렇죠? 운반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몇 개의 다른 툴들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커먼하고 popular한 것은 팔렛잭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뭐 웨어하우스에서 이거로 오퍼레이트 할 때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커먼한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라고 하고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글은 지금 그 앞에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그 문장이었어야 돼요. 그 뒤로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해석을 해서 답을 골라 주셔도 보셔도 뭐가 답이 될 거냐면 이 different 그쵸 툴 간의 difference를 차이점을 explain 설명하는 거 얘가 답이 됐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퀴먼트 구매하는 거 추천하는 거 이런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그 다음 데이빗은 안전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항은 여러분이 거기서 만약에 캐치를 못했다 하시면 이 뒤쪽으로 이제 이 단락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매뉴얼 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락은 일렉트릭 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수동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설명들을 하고 있으니 얘네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줄 거다? B가 돼줄 거다. 그래서 이 아티클이 약간 주제 고르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이 지문이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쳐내는 거를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얘기 전혀 없었고 우리 신상품 개발했는데 그것 좀 써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C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도 안 되는 거예요. 73번 갈게요. 73번은 이 매뉴얼 잭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이 됐니 했으니까 아까 우리 여기 요 부분 이제 가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는 유압식 시스템을 사용을 한대요. 그 팔레트 리프트 끌어올릴 때.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가장 저렴한 애들이고요. 이 매뉴얼 잭이. 그 다음에 되게 $100 정도. 그렇죠? 새로운 거 하나가 $10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잭들은 이거 잭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잭들은 does not use 사용하지 않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잭 연결한다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팔레트를 들을 때 필요한 어떤 그 툴 중에 그 팔레트 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can save money. 그렇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돈 혹은 차징하는 비용 이런 것들 그렇죠? 딱히 충전이 필요 없으니까 배터리 쓸 필요 없고 차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작동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뭐 하는 거에 대한 작동이냐면 릴리즈 트리거나 아니면 푸시 뭐 밀고 당기고 이런 거 하는 핸들에 대한 작동이 굉장히 단순하대요. 약간 뭐 릴리즈 트리거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서 트리거는 이제 방화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개폐하는 어떤 단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핸들 사용하는 거, 푸시하고 뭐 풀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거 간단하구나. 작동이 간단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뭐 전문적인 단어 뜻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한국어 뜻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골라주실 건데 A번은 do not require upkeep cost가 유지비예요. 유지비를 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충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얘네 되게 싸다 그랬고 충전 비용, 뭐 배터리 비용 없다 그랬으니까 A가 답이고요. B번은 얘네가 대부분 그 국내에서 생산된다 그랬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작동법이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션 전문가에 의해서만 슈드비 오퍼레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는 틀렸죠. 그렇죠? 뭐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조차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D번은 무슨 뜻이냐면 걔네가 명성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명성이냐면 자주 고장나는 것에 대한 명성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주 고장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말이야. 명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명성인데 고장에 대한 명성이니까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4번 갈게요. 이제 자동잭에 대해서, 전자동잭에 대해서 언급되지, 혜택으로 언급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다음 문단 읽어보셔야죠. 갔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얘네들은 스탠딩 플랫폼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워놓을 수 있는 어떤 단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상당히 비싸요. 아까 우리 그 5에서 저번 강의 5에서 이런 more expensive 같은 비교급 상당히가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들의 maximum lift load가 무슨 뜻? based on 어디 어디 근거하다는 거니까는 최대치로 이거 선적을 하는 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최대 수치에 근거해서 하나의 유닛이 비용이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든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매뉴얼은 100달러였으니까 뭐 10배에서 30배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너의 그 웨어하우스가 가는 이 창고가 그렇죠? 특히 무거운 아이템을 다룬다면 그렇죠? 이거가 되게 좋은 옵션이래요. 또한 그러니까 무거운 아이템에 굉장히 그 유용하고 또한 eliminate가 제거하는 거죠. 매뉴얼 워크에 대한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필요성이 이거 작동을 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건 다 없앴대. 다 자동 전자동이라는 소리죠. 함으로써 상해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다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 not only that 그것뿐만 아니라 but also 이것도 있다는 소리죠. 이 자동적인 조정 장치가 그렇죠? 더 쉽게 만들 건데 get in and get out 하는 거 그렇죠? 들어가고 갖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 어디에 타이트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협소하거나 비좁거나 이런 공간에서 get in하고 get out 하는 것들을 더 쉽게 만들 거예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뭐보다 수동으로 하는 애보다 이게 지금 장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답을 고를 건데 싼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그 더 좋은 그 유동성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성이란 소리인데 아까 더 잘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C번은 more power 더 그 파워가 많다라는 소리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less injury 상해가 적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more power는 아까 heavy 아이템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 동력이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A번이었고요.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뭐 이런 거 맞나 틀리나 보기 전에 확실히 아닌 거 A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마 안 틀리셨을 것 같아요.
75번 가서 볼게요. 75번은 지금 투 메인 타입의 팔렛 잭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들어갈 자리를 고르세요 했는데 지금 이거 되게 쉽죠. 문제 지금 74번까지 풀고 났더니 너무 쉽지 않아요? 2번 옆은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그 일렉트릭 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타입의 잭이 있다가 먼저 나오고 매뉴얼한 거, 일렉트릭한 거 얘기했어야겠죠. 그래서 3번이나 4번은 가면 안 되고요. 범위를 축소하자면 어디로 축소가 됐어야 돼요? 1, 2번으로 축소가 됐을 거고요. 1번은 몇 개의 다른 툴이 있어요 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툴이 몇 개의 다른 툴이 있어요. 앞쪽에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몇 개의 다른 툴이 있어요. 가장 most common한 게 팔렛 잭인데 그 팔렛 잭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가 들어갔어야죠. 답은 2번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자, 76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76번은 지금 얘가 왜 은퇴하니? 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왜 은퇴하는지 뭐 첫 번째 문제 첫 단락에 있을 거니까 읽어서 가서 보시면 이게 자기 공식적인 편지래요. 은퇴에 대한 사임에 대한 공식적인 편지다. 언제부로 은퇴를 할 거냐면 10월 1일부로 은퇴를 할 거고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내가 제공을 받았어요. 직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로서의 직책이냐면 헤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직책이래요. 어디에서? 타나카 인더스트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이 회사 그만두고 타나카 인더스트리에 헤드 시스템 엔지니어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resign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답으로 뭘 선택하셨어야 돼요? B번이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to work for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거 왜 사임하니 했는데 은퇴를 즐기기 위해서 사임한다. 그렇죠? 은퇴를 즐기려고 사임하는 건 너무 그 목적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를 그렇죠? 그 그레이주트 하기 위해서 학교에 돌아가는 건데 지금 밑에 가시면 그 타나카 회사에서 얘가 옮기게 될 회사에서 학비 내준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학비 내준다 그래서 거기가 좋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C만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데이빗은 그만의 사업을 러닝하는 것도 없었고요. 77번 갈 건데 요게 지금 키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한번 볼 건데 저그 제너럴 코퍼레이션이 얘가 옮기는 게 타나카고요. 이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니까 2단락에 가셔서 요거 키단어로 잡아가지고 그 주변을 좀 읽어볼게요. 사실 1단락에도 그 얘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왔으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고맙다. 그렇죠? 너의 어떤 지침, 그다음에 도움 고맙다. 내 시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던 시간 동안 너가 나 가르쳐 준 거 되게 고맙다. 그다음에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렇죠? 경험이었대요. 여기에서. 그렇죠?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서 했었던 경험은 굉장히 유용했다. 자기 유용할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거래요. 새로운 업무에서 이 타나카에서 하는 그렇죠? 여기 있었던 경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one thing 한 가지 내가 특히 감사하는 것 그렇죠? 특히 마음에 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실이냐 이 General Corporation이 helped cover my college tuition 그렇죠? 자기 수업 요금을 커버해 주는 거를 도와줬던 사실이 또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옮길 회사가 아니고 지금 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업료를 내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일했던 시간들 뭐 이런 거 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으로 그렇죠. 수업료를 내줬다 그랬으니까 financially 한 서포트가 있었던 거죠. 대학에 등록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 수 있겠고, 이 프레스턴 컬리지는 뒤에 밑에 단락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대학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지문에 나오거든요. 얘 말고 다른 애가 다니는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 얘기 없었고요. 해외 유럽에 지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를 규칙적으로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없었죠. 여기선 승진이겠군요.
그러니까 승진을 이제 규칙 계속 정기적으로 승진시켜줬다라는 소리인데 평가에 기초를 두고 근데 뭐 승진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데이빗 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번 갈 건데 이메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이메일 목적을 한번 읽어볼 건데, 안녕, 그리고 환영해. 지금 이 회사에 온 거. 이 글 쓴 사람이 위에 글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은퇴한다는 편지 하나 보냈고, 얘는 또 딴 애한테, 그쵸. 아까 편지는 워크한테 썼고, 이건 폴한테, 그쵸. 보냈어요. 환영한다 했으니까 얘가 새로 들어온 애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회사에, 여기 원래 회사에 다니고 있죠. 10월 1일부로 옮길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9월 2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온 거 환영해. 그 다음에 자기 셔넌 베이컨데, 자기가 너를 다음 주 동안 너 트레이닝 시켜줄 거야. 라는 얘기 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주제를 좀 고르기 힘들었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밑에 내려갔는데 딱히 답이 될 만한 게 없으면 위에 가셔서 더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되죠. 이건 별말 환영한단 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시면 내가 that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마스터 디그리를 그 과정 중에 있다고 그쵸? 박사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알고 있대요.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에 그쵸? 프레스턴 컬리지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위에 있던 그 대학 이름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177번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역시 그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와 그렇죠? 뭐 하기 전에 학교 끝마치기 전에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be sure to tell that 이하를 말해주는 거 확실히 할 건데 뭘 말해줄 거냐면 인사과에다가 인사과 매니저한테 너가 fill out your payroll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월급에 대한 어떤 정보, 그쵸? 페이롤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인사과에다가 확실히 해주는 게 좋아. 그쵸? 확실히 말해주는 게 좋아.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hat은 뭐예요? 지금 너 대학 다니고 있다는 거 확실히 말해주는 게 좋아.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receive benefit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약간 여기서 아까 위에 질문에서 수업료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는 인사과한테 대학 다닌다는 거 말해주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너가 아마도 spend the whole morning, 그렇죠? 아침 내내는 그 베이직한 것들을 다루는데 쓰일 것 같아요. spend 그다음에 시간이죠. the whole morning이 ing,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직을 다루는데 아침을 쓸 것 같아요. 인사과와 그 다음에 점심 후에는 나한테 내 오피스로 와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가 진행될 건지 스케줄 같은 거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답을 좀 골라주실 건데 A번은 to provide가 무슨 뜻이에요? 제공하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 materials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 트레이닝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트레이닝 머티리얼가 있어 이거 주려고 뭐 트레이닝 자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A번은 얘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B번은 트레이닝 스케줄을 아웃라인 해주는 거 맞죠? 아침에는 인사과 들렀다가 오후엔 나한테 와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답이고요. C번은 스케줄 체인지 한다는 얘기 없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변경하자 얘기 없었고요. 런치 플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after 그렇죠. 런치 후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점심 계획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자기한테 오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8번은 B가 답이었고요. 179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179번은 지금 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연계 문제니까요. 그쵸? 이중지문이고 그러니까 이중지문은 연계 문제가 이 중에서 한 개가 있어야 되죠. 삼중지문은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연계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유추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글이랑 글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글이랑 표가 만나면 표에 있는 게 선택지로 언급되면 그게 연계 문제예요라고 제가 되게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교환 뒤로 한번 돌려보시면 181번은 지금 그 본문에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템 이름이라든지 1, 2, 3, 4, 5 옆에 있는 이름이라든지 뭐 옆에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가격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표에 있는 게 보기로 언급되면 그게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184번 보시면 이 지금 아이템 이름이 넘버가 언급돼 있잖아요. 표가 언급돼 있죠. 보기에 선택지에. 그러니까 184번은 연계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표가 섞여 있으면 유추하기 쉬운데 다시 넘어올게요. 176번 같은 지문은 이제 글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것도 글, 두 번째 것도 글. 그래서 이렇게 글이랑 글이 겹치는 경우에서는 어디에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될 거냐? 종속된 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도 편지를 쓰고 그거에 대한 이메일을 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것보다 더 쉽게 나올 때는 뭐 기사가 있고 이메일이 있어요. 그럼 기사를 보고 이메일을 쓴 거니까 이 종속된 글, 그렇죠? 이 글에서 연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속된 글을 가면 즉 두 번째 글을 가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연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글을 가는 게 지금 이 지문에서는 178번부터 180번까지였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연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79번이죠. 왜냐하면 추론 문제니까. 추론 문제라는 건 뭐예요?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니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가장 높다. 자, 지금 얘는 이 키나는 누구냐면 두 번째 이메일을 받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메일 가셔서 얘가 누구일 것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자기가 이제 셔넌이고 자기가 너를 트레이닝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면 앞에서 얘 은퇴한다고 편지 썼잖아요. 아마 얘 후임으로 들어오랜가 봐요. 그렇죠? 인수인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마스터 디그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에? 엔지니어링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는 연계 문제였죠. 1번 첫 번째 질문 가서 보시면 얘가 어떤 직책을 그 제안 받았냐면 옮길 회사에서 헤드 시스템 엔지니어 직책을 제안을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엔지니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애였어야 돼요. 엔지니어였어요. 시스템 엔지니어였을 거라고요. 그 시스템 엔지니어 장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가 가면서 후임으로 지금 이 키넌이 들어오는 건데, 그쵸? 얘가 트레이닝 해주겠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엔지니어면 얘가 트레이닝할 후속으로 들어오는 후임자 또한 뭐였어야 돼요? 엔지니어였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될 거다? C가 될 거다. 사실은 뭐 엔지니어링에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후임자겠 그 엔지니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전혀 답이 될 수 없고. 그다음 180번 가서 볼게요. 180번은 지금 얘가 조언하는가, 그쵸? 이 키난이 뭘 하라고 조언을 하는가 했어요. 이 충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사항은 명령문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있으냐면 우리 아까 해석하고 넘어왔는데 인사과에다가 너 대학 다니는 거 확실히 말해줄 필요 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학에 있는 거. 그래야 너가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라는 얘기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답으로 뭘 선택을 하시면 되겠냐? 그렇죠? B번이 선택이 되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81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81번은 그 얘가 이메일을 왜 썼니 했으니까 글을 쓴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주제를 한번 볼 건데 몇 개 문제가 있대요. 그렇죠? 첫 단락 가실 거죠? 최신 주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15일에 했었던 주문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문제가 세 가지나 있나 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to whom it may concern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담당자 보세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에게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보세요라는 소리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report problem이 답이겠죠. 신상품에 대한 문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오더 상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배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집화가 됐는지 포장은 됐는지 이런 배송 상태에 대해서 트랙 추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배송 상태.
그 다음에 182번 갈게요. 182번은 이 힐튼에 대해서 언급된 걸 고르라 그랬는데 얘가 누구냐면 첫 번째 지문 글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을 가셨어야 되고 81번 문제가 첫 단락에서 나왔으니 82번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83번까지가 첫 번째 지문이고 84번부터는 두 번째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83번은 동의어 찾기 문제니까 82번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내가 그쵸 소식이 너로부터 다시 들려오기를 기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대답해주기를 기대를 한대요. 내 제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는 필요로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주문했던 모든 것이 필요로 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complete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공사하는 프로젝트 끝내기 위해서 이 주문했던 모든 것이 꼭 필요하고요. 뭐 하는 프로젝트냐면 내 베드룸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베드룸을 리노베이션 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제 약간의 협박이 들어가죠. 너네 회사가 cannot provide me with those item. 그 아이템 준비해 줄 수 없으면 자기 그 다른 곳에 different vendor에 가서 나머지 rest를 픽업할 거래요. 그러니까 너 못 주면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렇죠. 얘가 지금 집의 어떤 부분, 화장실이죠. 를 리노베이트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A번은 그 프로모션 쿠폰을 적용하는 걸 잊어버렸다. 뭐 신청하는 거 잊어버렸다라는 소리인데 뭐 그런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B번은 걔가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일하는지 모르죠. 그냥 자기 그 집 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뭐 요새 그런 거 인테리어 유행이잖아요. 셀프 인테리어. 그거 셀프 인테리어 하겠다는 소리지.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일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걔가 얘의 레귤러한 커스터머인지 몰라요. 예전에도 주문했었는데 뭐 평소에 주문했던 거랑 다르게 이런 말들이 있었어야 레귤러한 커스터머고요. 지금은 이게 처음인지 뭐 두 번째인지 규칙적으로 계속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83번 문제 갈 건데 이 픽업에 대한 뜻이 뭐냐 했는데 우리 아까 해석하고 왔었죠? 없으면 나머지 부품은 다른 데 가서 픽업할 거야라는 건 뭐예요? 사오겠다는 소리겠죠. 답은 purchase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픽업만 딱 보시고 뭐 carry나 deliver 같은 거 선택하시는데 픽업의 1번 뜻 이렇게 쉬운 단어는 1번 뜻을 묻지 않거든요. 문맥적으로 알맞는 뜻이기 때문에 이 픽업 자리를 빈칸으로 놓고 여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그 상점에 가서 나머지 것을 사와야죠. 그냥 들고 나오면 도둑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purchase가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5번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에 있는 애가 선택지로 언급됐으니 연계 문제일 거고요. 지금 이게 연계 문제란 또 다른 단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힐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쵸? 힐튼이, 그쵸? most likely get replacement예요. 그쵸? 이 교체품을, 그쵸? 어떤 상품에 대한 교체품을 받을 것 같니란 소리야. 이 which product가 여기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힐튼이 어떤 상품에 대한 교체품을 받을 것 같니 했으니까 힐튼이 쓴 글에 가야 얘에 대한 어떤 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첫 번째 글을 가라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정답은 두 번째 지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연계 문제겠구나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었고 첫 번째 지문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속달 그렇죠. 빠른 배송을 지불을 했대요. 그 3일 안에 오는 거. 그런데 아직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샤워헤드가 그죠. 네가 보낸 샤워헤드가 was broken. 고장 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매뉴얼 디스크리션 웹사이트에는 설명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세팅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고장 났으니까 지금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쉰문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30개 타일 중에서 20개만 배송이 됐대요. 배송이 20개의 타일만을 포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그 불편사항은 수량이 잘못 왔다는 거.
첫 번째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배송이 안 됐다는 거. 근데 지금 뭐를 교체하냐 그랬으니까 교체할 만한 거는 샤워헤드밖에 없죠. 그래서 세컨드에 해당하는 샤워헤드 골라주셨어야 되고, 그건 답으로, 그렇죠. 샤워헤드가 넘버가 MB768이니까, 그렇죠? B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장 해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까요? 이게 does not turn to change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세팅하는 것이 그렇죠. like it say 그렇죠. 그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issued in the item description on your website. 웹사이트에 있는 상품 설명에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세팅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야.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샤워헤드를 뭐 돌려서 여기에 끼세요 했는데 그게 고장나서 안 껴지나 보죠. 자, 그 다음에 185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85번은 지금 이 조시의 하드웨어가 그쵸? 그 다음에 need to process, return and exchange. 그쵸? 그러니까 지금 need 여기에 what이 들어가야겠네. 그쵸? need what? 무엇을 필요로 하니? 뭐 하기 위해서? return이나 반품이나 교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니? 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을 가야 얘 어떤 정책이 나와 있겠죠? 걔 Return and Exchange Policy를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열뜯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상품은 반품될 수 있어요. 90일 이내에, 구매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그 패키징이 has been opened, 그러니까는 포장을 뜯었거나,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이 사용이 되었다면 it can be exchanged. 그래도 익스체인지를 해준대요.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lesser한 value. 그래서 썼던 상품도 같은 가격이나 아니면 더 낮은 그 가격의 때 걸로 바꿔주긴 한대요. 환불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damaged, 파손을 입은 상품은 교체될 수 있어요. new one으로 30일 이내, 구매 30일 이내. 모든 return은 그 다음에 모든 교환과 환불은 그렇죠? 교환, 환불, 거래는 뭘 요구해요? 영수증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영수증을 요한다니까 구매의 증거가 영수증이죠. B를 선택을 하셨어야 되고 얘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오리지널 패키징, 그러니까 최초 포장이 보장이 되면 환불은 해주는 거고 말고 익스체인지 하는 것은 이 오리지널 패키징을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뜯었어도 썼어도 익스체인지 해준다 그랬으니까 리턴 앤 익스체인지에서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모든 리턴과 익스체인지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었죠. 이 마지막 단락이 단서가 되겠네요. 문장이. 좋아요. 자, 그러면 86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86번은 메모를 왜 썼어? 라고 물었으니까 글을 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초반 부분 한번 가서 보시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 클래스룸 아이템이니까는 그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대요. 상품들이. You have to purchase before the school year start요. 그러니까 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네가 구매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chool board가 그러니까는 그 학교 이사회가 recognize this 이거를 알고 있고요.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ready 준비가 돼 있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는 거죠. 상환해줄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상환 준비를 하고 있대요. 준비도 돼 있고 상환도 해줄 거래요. 너한테 어떤 비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주제글 얘가 끌어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제 사이다 독해 강의 보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토리니 독해에서도 토리니 독해는 이제 독해 해석하는 거고, 사이다 독해에서 보통 많이 설명하죠. 그 다음에 형광제 인문반 수업 뭐 실전반 수업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please note that 이하를 확실히 할 건데 모든 그쵸 상환되는 경비들은 보고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이 스쿨 학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전까지 그쵸 9월 1일 전까지 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학교가 reimburse 해줄 수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reimburse 될 수 있는 상품들, 뭐 아이템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너 필요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학급에서 사용할 물품, 그러니까 뭐
분필이나 그쵸? 뭐 그런 거 해서 지우개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주문을 너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해서 그걸 reimburse 받으려면 please note that 뒤에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꼭 말해줘야 돼?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죠. 새로운 스태프를 소개하는 거 아니고요. 세일 행사 홍보하는 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변화,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87번 문제 갈까요? 메모에 따르면 무엇이 언급됐냐? 이 상환에 대해서라고 물었어요. 87번 우리 그 86번 그 해석했던 거 주변 여기까지인데 봤으니까 얘는 뭐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냥 항목들이 얼마까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봐줄게요. 여기서 6번이 나왔으니 여기서 7번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비들은 또한 상환될 수 있어요. 근데 apply for approval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reimbursement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경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상환을 해줄 거고 이런 항목들은 뭐 계산기 그쵸 뭐 크레용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상환해 줄 수 있는데 그 다른 여기에 있는 품목 말고 다른 품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다른 품목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쵸? 어떻게 해주면 돼요? Please contact 그쵸?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과로 연락 달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사서 그거 상환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으로는 C가 선택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A번은 이 reimbursement가 작년에는 not available 했는지 지금 여기까지 질문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 다음 질문 가시면 이메일 두 번째 질문 가시면 작년에 되게 저조해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해줘라는 어떤 그 독려하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하튼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 작년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용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질문까지 가지 않았어도 뭐 작년에 이걸 했었는지 알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어떤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클래스룸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품. 근데 그렇지 않죠. 항목이 지정돼 있고, 그쵸? 위에 여기 지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았던 것들은 승인을 반드시 받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B번 틀렸고요. 이게 인사과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줘야 된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빗은 이 1년 내내, 그러니까 학기 내내 이슈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학기 전에 보고 발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8번 갈게요. 88번은 지금 이 헤이몬드가 두 번째 지문 글쓰기예요. 그래서 얘의 부서에 관해서 뭐가 언급이 돼 있냐 했어요. 얘는 어떤 부서에 있는지 뭐 이거 좀 읽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니까 I라고 되는 표현들이 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해석을 뭐 다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언급된 부분 위주로 가서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한테 리마인드 하고 싶은데 그쵸? 뭐에 대해서 there is a special fund 셋이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아이템을 위한 클래스룸 아이템을 위한 그 특별한 펀드가 설정이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따로 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고 이 펀드가 hardly used 그렇죠?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올해까지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187번 했던 거 보시면 이 previous year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너가 이거 안 했던 것 같아. 뭐 왜 안 했는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남아 있대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너가 여전히 그쵸? few more weeks 몇 주가 남아 있어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얼른 사용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인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답을 조금 골라줄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엑스트라 룸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런 것도 스케줄링 하는 거에 엑스트라 룸이 있다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룸이 꼭 방만은 아니에요. 여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을 잡는 것에 추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거든요. 룸이 공간, 그렇죠? 여유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가 답이었고요.
A번은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그쵸 파트타임을 일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타스크가 대부분의 타스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언급이 없었고요. 89번 문제 가서 볼게요. 89번은 지금 이 해밀턴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누군지를 볼 건데 쟤는 그 세 번째 글을 쓴 글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은 일단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세 번째 지문에 가서 단서로 잡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봤자 뭐 클래스룸 그 나와 있고, 그쵸? 룸 넘버 나와 있고, 선생님 이름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가격 나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단순히 저 표를 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의 선택지를 뽑아내라는 것은 그렇죠. 다른 지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189번이 하나 연계 문제였고요. 190번 보시면 지금 보기에 가격들이 막 언급돼 있잖아요.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던 그런 어떤 표들. 그러니까 이 190번도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189번부터 해결 좀 해볼게요. 갔더니 지금 얘 reimbursement 형태가 B예요. 폼이 B고요. 그쵸? 해밀턴이 쓴 게. 그래서 요걸 단서로 우리가 뭘 가실 거냐면 두 번째 지문에서요. 너 꺼려하지 마라. 이 reimbursement request 제출하는 거 꺼려하지 마라.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는 거 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 너가 구매한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을 온라인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죠? 카피 오브 리시트 영수증 사본이 없는 거 그런 이유로 이걸 꺼리지 말아라. 폼 A는 require 요구하는데 첨부된 영수증 카피본을 요구해요. 그런데 폼 B는 그렇죠? transaction 그렇죠? 거래에 대한 거래요. 어떤 거래냐면 involved digital receipt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디지털 영수증이니까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그런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에 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폼 B를 가지고 하실 거고 그냥 직접 구매해서 영수증 사본이 있으면 폼 A를 가지고 하시는데 얘가 지금 폼 B가 나왔으니까 얘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으로 데이빗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디지털 receipt 제공을 했다. 여러분 그 B를 고르시는데 B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작성했다라는 소리예요. 스페셜한 승인 요청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 뭐 딱히 스페셜한 승인 요청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영수증 형태에 따라서 혹은 구매 형태에 따라서 그 형태 그 승인하는 요청서가 달랐을 뿐이지. 그 다음에요. 그 그쵸. 그래요. 이것도 잠깐 봐주시면, 이게 지금 스페셜한 어프로벌 리퀘스트에 대한 걸 작성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1번 단락에서 그 표에 뭐, calculator 100달러고, 여러분 교환으로 보세요. 크레용 뭐 20달러고, 여기까지 해준다고 항목 몇 개 나와 있었고, 그 밑으로 다른 애들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승인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고 다른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한 거는 마커기 때문에 뭐 특별 승인이 필요한 다른 품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B번 들어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90번 연계 문제인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maximum amount가 얼마냐. 그렇죠? 해밀턴이 상환받을 수 있는 최대의 그 돈의 액수가 얼마냐라는 소리야. 그가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그렇죠? 그럼 일단 얘가 구매한 게 뭔지 봐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마커고요. 마커는 첫 번째 지문 가시면 20달러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답으로 B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지문과 첫 번째 지문이 연계가 되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고요. 자, 삼중지문 또 두 번째 삼중지문 191번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삼중지문 3개 중에서는 첫 번째 게 제일 쉽죠. 왜 쉽냐면 앞에 있어서 쉬운 게 아니라 표가 섞였으니까 쉬운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삼중지문은 전부 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할 내용이 첫 번째보단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 뭘 버려야 된다 이러면 표가 섞여 있는 애를 푸시고 글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91번. 제가 키단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최근 그 카운슬 미팅에서 그쵸? 이 치프인 윌리엄 버클리가 그쵸? 얘가 누구냐면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의 헤드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군지 컴마가 설명을 하고 그쵸? 얘가 어나운스 했어요. that 이하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이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한 부연 기사 글이니까 얘에 대한 부연 설명 바로 뒤에 있는 얘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의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이에요. 뭐가 답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public safety 안전 그 공무원이니까 소방관이 될 수 있겠죠. 앞에서 fire department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192번 갈게요. 192번은 얼마나 자주 그죠? 이 fire code inspection이 실시되어질 것이냐 여기에서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키단어가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니까 수치가 키단어가 되겠죠. 저 수치가 나온 부분을 조금 가서 봐주실 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눈으로 빨리 찾기 힘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있는 부분만 좀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제안했는데 어떤 계획을 제안했냐면 이런 수치 나와 있는 거 주변으로 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increase 그렇죠? 증가시키자고요. 이 fire code inspection을 annually에서 from A to B죠. every 3 months로. 그렇죠? once every 3 months죠.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걸로. 1년에 한 번 했던 거에서 annually에서 3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걸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대요. 증가시키자고.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게 뭐예요? every quarter죠. 쿼터가 4분의 1을 쿼터라고 얘기하는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4분의 1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씩 묶어서 1분기, 2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가 답이겠죠. 그다음 193번 갈 건데 편지에 따르면 편지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두 번째 지문 가셨어야 되고 거기에 여섯 번째 fine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너가 that 이하를 알아줘야 되는데 너네 부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거의 대상이 될 수 있냐? fine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의 오피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렇죠. 이 fire code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란 소리야. 업투가 이 어떠한 수준만큼이란 소리. 그러니까 수준이 미달된다면 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의 어떤 수준만큼이 아니라면 이란 소리니까 수준 미달이라면 파인의 대상이 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파인은? 그렇죠. 벌금이죠. 여러분 파인이 이제 좋다,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데 벌금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페널티가 답이 됐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94번 갈게요. 194번은 지금 얘에 대해서 맞는 걸 골라라 했는데 얘가 누구냐면 세 번째 글쓴이에요. 세 번째 지문의 글쓴이 그렇죠? 그래서 저거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연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94번, 195번 문제 남은 두 문제가 연계 문제여야죠. 왜냐하면 삼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5개 중에 2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2개 이상이. 그래서 194, 195가 연계 문제일 거다라고 유추하고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 194번 가시면 일단 세 번째 지문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그 조항에 대해서 내가 그 자기의 지지를 보여줬대요. 그렇죠? 보여줬기 때문에겠죠. 얘가 이래로로 쓰였으면 얘가 현재 완료했을 테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선거에서 자기의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어. 나 그거 완벽히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거 바꾸자고 한 선거에 내가 참석했거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선거에 참석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지문에 가서 보시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치아의 소식을 봤죠? 이 시위원회 멤버들이 선거했어요. 그렇죠? 만장일치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건 얘가 시티 카운슬 멤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답으로 B번을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에 대한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디파트먼트 헤드로 승진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을 더 고용해야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답은 B번. 95번 문제 갈 건데 지금 이 디파트먼트 부서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회사 이름이겠네요. 부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그 회사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자고 했는데 일단은 세 번째 질문 가서 보시면 근데 그러니까 자기 그거 충분히 바뀐 조항 알고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 빌딩이 현재 겪고 있는데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바로,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했어요. 바로 후에 어떤 거 후에냐면 우리의 이전 인스펙션이 있었던 바로 후에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빌딩이 some work를 undergoing 겪고 있다는 건 뭐예요? 빌딩 공사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어떤 일들을 빌딩이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뭐 공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빌딩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공사 프로젝트가 이전 인스펙션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xpected to have plenty of time. 그렇죠? complete it. 그것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 바로 직후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revious inspection 후에 공사를 했다니까 저 previous inspection이 어떤 건지 봐줬어야 되죠. 두 번째 질문 가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얘는 사실 190 몇 번이에요. 3번 뭐 4번 이런 거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읽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너의 빌딩이 그쵸? 지난번에 파스했어요. 그쵸? 이 fire code inspection을 1월 23일에. 그쵸?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대로 그렇죠? 새로운 우리의 조항에 대로 it is due 한 번의 의무가 더 있어요. 그렇죠? 뭐 할 의무가 있어? Another on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annually 하게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인스펙션 한 번으로 끝났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미 그 fire code inspection을 패스했지만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얘는 한 번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첫 번째 인스펙션 있은 후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거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피니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사를 언제 들어갔냐? 첫 번째 인스펙션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1월 후반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답이고요. A번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B번은 마지막 코드 인스펙션에서 failed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passed 통과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항이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 첫 번째 거 failed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통과 passed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failed 했다라는 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temporary director를 갖고 있다라는 건 언급 자체가 없고요. 196번 넘어갈게요. 다음 거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 가시면 이게 그 스케이트 나잇에 대해서 맞는 걸 골라라 했는데 지금 얘가 키단어거든요. 대문자잖아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스케이트 나잇이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여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유추할 수 있냐면 196번 문제,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기는 읽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지금 그 스케이트 나잇이 bring your own skate. 너의 스케이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쌍을 빌려야 된대요. 한 쌍을 5달러에. 그쵸? 그 다음에 4달러 이거 같네. 네,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피자나 버거 같은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뭐 핫도그 같은 이런 음식들이 서브가 될 거예요. 회사의 지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 스케이트는 빌리고 아니면 네 거 가져와야 되고 음식은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선택을 C가 됐어야 되죠. 프리푸드가 참가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가 있었고 B번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들만의 롤러스케이트를 가져와야만 한다는 틀려요. 가져오거나 빌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should bring 이거는 틀린 should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번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그 음식 선호도 햄버거 먹을 건지 피자 먹을 건지 그런 거 언급해달라는데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럼 제가 그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 강의를 쭉 계속 촬영 중에 있는데 지금 8시거든요. 이제 점심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지금 6시간째 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 강의만 찍은 건 아니고 다른 강의들도 찍었어요. 그래서 8시라서 이제 대략 6시간 동안 점심은 그것보다 더 일찍 먹었죠. 그래서 지금 말을 6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피자가 갑자기 눈에 되게 크게 들어오면서 이거 끝나면 피자를 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냥 배고프다고요. 여러분 무슨 피자 좋아하세요? 저는 그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컨비네이션 피자 이런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피자는 정말 별로고 저는 이렇게 그 페퍼로니만 있는 피자 있죠. 이 햄만 동그란 햄만 있는 피자나 아니면 치즈만 있는 피자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피자 도우가 되게 얇은 게 좋고 오늘은 그 도미노 피자에서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 먹어야겠어요. 집에 가는 다음에. 빨리 이제 4개만 하면 끝나요. 4개 하고 빨리 가자고요. 배고파요. 자, 그래서 무료 음식이 그 참가자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가 답이고요. 데이빗은 그 짧은 세이프티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 브리핑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죠. 이렇게 뭐 설명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 브리핑이 있다는 소리 없었어요. 그다음 197번 가서 볼게요. 이 observatory가 천문대예요. 그래서 천문대 방문에 대해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라고 물어볼 건데 일단은 이 천문대라는 단어가 키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두 번째 단락을 가셨어야 되고요. 가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를 다 읽어주셨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제니까 1단락은 다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 관련 있는 부분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 앞에 있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그 만원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please note that 이하를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카페가 지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그쵸? There are vending machine, 그쵸? 자판기가 있을 거예요, 메인 로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답을 고르시는 건데, 바뀌는 게 뭐예요? food option이에요. 그쵸? 그래서 위에 앞에 문장은 뭐 여기 천문대 방문한 거 즐기길 바란다라고 나오면서 뭐 전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탐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만원경 천체만원경에 있는 이런 방 같은 거가 또 너가 접근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거를 작동시켜 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뭐 반드시 뭐 릴리지 폼을 그죠?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동 사항들이 아니고 그렇죠? 카페가 잠시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10번이고요. 그다음 198번 갈 건데 198번 너티스에 따르면 직원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라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뭘 원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이 텔레스코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뭘 해야 되냐라는 소리야. 그럼 아까 해석했던 거에 있었죠. 폼 작성해 주라 그랬잖아요. 윌리지 폼을. 그렇죠? 그래서 윌리지 폼은 양도 계약서예요. 그렇죠? 뭐 굳이 몰랐어도 돼요. 그냥 폼 작성해라라는 거 골랐으면 되죠. 그래서 B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199번 갈 건데 이게 지금 그 연계 문제예요. 지금 이것도 98번까지 연계 문제가 없었으니까 99번, 200번 문제가 당연히 연계 문제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얘가 세 번째 글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 번째 지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추론 문제니까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세 번째 지문 플러스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다시 보시고 거기서 단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세 번째 지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은 이제 다 해석을 하셨을 건데, 저는 뭐 여기 however부터 가볼까요? There were few problems. 몇 가지 문제가 있대요. 내가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그쵸? 알게 됐는데, 이 부킹 그의 에러 때문에, 그쵸? 내 룸이, 이 호텔에 있는 내 방이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동안 에러가 있어서 이 방을 예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I had to stay at another nearby hotel. 근처 다른 호텔에서 머물렀어야 된대요. 그렇죠? 했대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이제 유추할 수 있냐면 1번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 셔틀이 그쵸 모든 직원들을 데려올 건데 요 호텔에서부터 컨퍼런스 센터까지로 데려다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 호텔에서 못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이용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줄 거다? B가 돼줄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빗은 얘가 그 참석을 못했단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위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이브닝 이벤트가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불행히도 자기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뭐 화상회의 내지는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고객과의 통화가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참석할 수 없었는데 디너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스테이크하우스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모닝 세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디너 세션도 아니고 디너 저녁 먹는 거에 참석을 못했죠. 그 다음에 뭐 fee를 reimburse 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언급이 다 안 됐던 애들이겠죠. 자동차가 가는 길에 고장 났다는 얘기도 없고. 200번 마지막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지금 얘가 왜 컨퍼런스 콜을 해야만 했니? 언제 했어야 했니? 언제 했니? 라는 소리야. 근데 얘 아까 우리 언급했던 거에 있었잖아요. 자기 그 컨퍼런스 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는 디너 못 먹었다고. 얘가 단서예요.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한 그 스케줄이 언제였냐면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번 문제는 연계 문제인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키단어니까 연계 문제인 걸 당연히 알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요일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셔야겠다라는 것도 바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Thursday에 이제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밥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거 못 갔다 그러니까 답은 데이빗이 되겠죠. 하셨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4월 RA, 뭐 4월 그 모의고사 내지는 우리 그 800점 모의고사.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번 파트 7도 사실, 그러니까 파트 7이 앞에서 우리 막 되게 막 문제 꼬아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는 약간 쉬운 편이었어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이것도 될 법한 복이 없었고, 꼬우는 표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률 조금 높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오답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한 800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시는 거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고 못 푼 문제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쉬웠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꼭 상담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